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8%, 9%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숨이 저절로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지난 코로나 당시에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는지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칠판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그 이후에 6개월, 1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등장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부의 크기를 늘리진 못하더라도 난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 가난해져서 내가 등수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당시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제가 2020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는지 보니까 대략 2200포인트 정도 됐었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정말 많이 빠져서 1750포인트까지 한두 달 사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 500포인트 가까운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어디까지 주가가 빠졌냐면 144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동안에는 한 두 달 정도 걸렸다면 또 한 번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면 이때 3월 20일 날 저점을 확인한 코스피 주가는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후에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을 한 가지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연준이 실제로 개입을 했었던 당시는 이때쯤이었어요. 연준에서 개입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일단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적 완화를 급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진짜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주가가 반등하니까 이때부터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준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진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증시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제 생각에는 회사채도 사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연준이 썼던 정책들이 굉장히 과감했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방어하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연준이 그때만큼의 정책적인 여력이 있나? 이런 부분인데요. 즉 카드가 있어? 지금 쓸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은 그때랑 달리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카드가 없다라는 주장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금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가 그때 당시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QT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카드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파월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언제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쯤 가면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이쯤 되면은 이 정도는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을 때 연준이 입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 주가가 좀 더 빠지긴 했지만 단기간의 조정이 끝났고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개입을 들어오는 시점은 우리가 주식을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확보해둔 현금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요,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은행이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달러가 없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들 달러를 들고 있었는데 달러를 호주머니에 넣고 없는 척 빼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서 모 증권사에서 ELS를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홍콩에서 야, 달러 내놔라. 너 지금 증거금 모자랐으니까 달러 내놔. 라고 요구했던 금액이 당시에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었고 이 돈을 증권사에서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까지 가서 손을 빌렸다라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주일 이후에 이 증권사의 단기 부채가 1조 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나라의 주가의 바닥을 만들어줬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이벤트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스왑 라인을 열어줬다라는 건데요. 이 스왑 라인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니네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그럼 우리가 달러 공급해줄게 라는 미국 정부의 조치였었고요. 그런 식으로 긴급하게 조치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달러가 급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은 달러가 지금 급한 강세를 보이고 있진 않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밑단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약세에 베팅 그리고 나스닥 강세에 베팅했던 헤지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요. 이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이 소위 언와인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은 이 헤지 펀드들이 손실이 많이 나서 손절매를 하는 구간이고 손절매를 계속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선가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엔화 강세가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저 역시나 손실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위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루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당시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어떤 사람이 루저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2200포인트의 주식을 잘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주가가 400% 이상 하락한 다음에 1750포인트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과감한 베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일주일 안에 모든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최악의 루저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대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200포인트부터 하락하는 이 과정을 피했으니까요. 피하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연준까지 개입을 했으니까 나는 레버리지 써서 이 손실을 제대로 만회해보겠다 라고 했던 이 투자자가 역설적으로 주가가 일주일 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모두 청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루저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당시의 주가 흐름이 그대로 반복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등판을 하게 된다면 연준도 본인 스스로 쓸 수 있는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을 언제 하는지는 좀 보셔야 되는데 연준이 개입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교훈도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엔화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바닥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목표는 루저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공포에 떨어져도 안 되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저 역시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최대한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 공포를 느끼시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주가가 빠지고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투자자로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짜증도 많이 나시겠지만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꼭 생존하셔서 이 모든 조정장이 끝났을 때 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